공급을 상회하는 수요가 그렇죠. 계속 발생한다는 그 이상의 거거든요. 수요. 잘하는 꼽아주시면 잘하는 대책. 글쎄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뉴스에 속은 여러분들을 위한 부동산 썰전입니다. 각설하고 오늘의 주제는요, 10만 가구 양병설 공급 폭탄으로 서울 집값 잡히나입니다. 자, 정부가 서울에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집값이 잡힐 것 같냐는 건데요. 자, 정부가 말하는 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인가?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집값은 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왜요? 왜? 일단은 공급 양이 많았다고 해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수치상 나와 있거든요. 자,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면은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이제 공급량하고 그 집값 상승률 그래프를 좀 뽑아봤어요. 공급량이 많았을 때 오히려 집값들이 좀 뛰는 양상을 보여요. 만약에 공급량이 많아야 집값이 떨어진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그 전에도 공급량이 좀 많았을 때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였어야 되는데 이번 정부 전에도 사실 공급량이 많을 때 오히려 집값 상승률이 더 높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량이 많으면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공급량이 많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약간의 경제학하고 부동산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안 잡힌다고 봅니다. 공급을 10만 가구를 하든 20만 가구를 하든 20만 가구는 사실 모르겠어요. 공급을 많이 때린다고 해도 지금 집을 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이 실거주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지난해 보증금 승계 거래 비율, 그러니까 지금 집값을 형성한 거에 있어서 거품을 형성하는 상당한 부분이 갭투자, 그러니까 투자자다. 근데 갭 투자만 지금 50%가 넘지, 여기서 전부 다 자기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은 사실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었던 거는 실수요자가 정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장을 실수요자로 완전 개편하지 않는 이상 이 공급을 아무리 때려부어도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요도 일정 부분 억제는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공급이 느는데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이 공급을 상회하는 수요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 이상의 수요. 근데 그 수요 안에서도 아까 말한 그 갭 투자나 가수요들이 끼니까 그 폭의 수요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을 아예 제한한다. 이러면 매매값은 확실히 잡히긴 할 거예요. 부작용이 무엇인지는 그렇죠. 모르겠지만 완전 매매 시장은 완전히 잡히죠. 집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전히 그곳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진짜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 주택시장을 재편할 마음이 있었다라면 이게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진작에 훨씬 빨리 건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었다. 그리고 보유세를 이제 최고 6%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을 뿐더러 지금 와서 이거 6%가 아니라 9%, 10% 했다고 하면은 조세 저항이 훨씬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초기서부터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한 해에 몇 %씩 올린다든지, 그래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처분 시점을 좀 명확히 설정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필요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집주인들은 매물을 안 내놓고 계속 수요자들은 더 많아지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집주인들은 안 팔고 집값은 더 오르고, 약간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았나. 그래서 공급량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애초에 투자 수익을 확실히 제한하지 못한 게 잘못이다. 그러면은 투자 수익을 확실히 줄였으면 갭 투자가 줄었어야 되는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갭 투자가 더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정부가 할 일을 똑바로 못한 거죠. 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규제 안에서 시장에 물건이 나온다고 해도 받아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줘서 시장에 물건을 던지는 것을 받아서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시장에 내놓는다고 해도 실수요자가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환경이 안 돼요. 결국에는 투자자가 받아주고, 그렇죠. 투자자가 받아줬으니까 또 올리고. 그렇게 따지면 이번 정부가 잘한 대책이 하나도 없네요. 잘한 대책 하나 꼽아주시면. 잘하는 대책? 글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나 대표님이나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도 그렇고 뭐 공급량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형국은 아니었고, 심지어 뭐 투자 수요 이런 것들이 여전한 이상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핵심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공급이 많이 늘어나니까 기대를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매매 쪽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저는 매매 쪽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오를 거니까.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급을 한다고 해서 가격이 안 빠지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공급 나온다고 해도 빠지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걸 잡아서 네, 그냥 사는 게 낫다. 그 공급 기다리지 말고. 그래,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 좀 아쉽지만.